허리를 조금 굽히고 복지관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예전에는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걸었지만 요즘은 자연스레 몸이 앞으로 숙여지더군요. 자신감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든 탓일까요? 저는 올해 68살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받아 먹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괜히 뒤를 돌아보기도 했고 아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그런 체면도 점점 무의미해지더군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갈치조림, 시금치 나물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얼굴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며 배식대에 줄을 섭니다. 제 앞에 선 박할머니는 항상 허리가 굽어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강 선생님. 박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처음에 제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때부터요. 한때는 S그룹 계열사 상무로 일했던 제가 이렇게 무료급식을 받으러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고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도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기준으로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퇴직금도 2억 원 정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지요. 복지관 식당에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퇴직 직후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에 국민연금 158만 원. 게다가 퇴직 전에 마련해둔 아파트도 있었으니까요. 아내 정숙희와 저는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겼습니다. 하와이, 유럽, 호주까지. 그렇게 3년 정도 즐겁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 민호의 사업 실패였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IT 기기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는데 성장세가 꽤 좋았거든요. 하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대출을 크게 받은 상태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아들은 결국 제게 도움을 청했고 저는 퇴직금에서 8천만 원을 빼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한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사업은 겨우 1년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 아들은 채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둘째 아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퇴직금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남은 7천만 원과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유방암 3기였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이 있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2년간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우리의 노후 자금은 2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생활비로 조금씩 써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158만 원으로는 둘이 생활하기에 빠듯했거든요. 특히 아내의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33평 아파트, 예전에는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라 관리비가 점점 올라갔고 재건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데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차액으로 받은 돈은 2억 원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보, 이제 이 돈이면 우리 노후는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 있어야 했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요양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158만 원으로는 아내의 요양원 비용과 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남은 돈을 조금씩 쓰게 되었고 그마저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투자했던 돈이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64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지원했는데 이력서에 S그룹 상무라고 적어 놓으니 오히려 불합격했습니다. 너무 고학력이신데요. 오래 일하실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런 말을 들으며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제 경력을 숨기고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다고 이력서를 수정한 후에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 4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요양원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일도 오래 못했습니다. 66살이 되던 해에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기 어려워졌거든요. 그 후로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 20시간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1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거든요. 결국 저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월 22시간 일하고 22만 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 요양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은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국민연금 158만 원과 기초연금 5만 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22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 달에 185만 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합니다. 특히 제 나이에 생기는 여러 질병들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값만 해도 월 8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관 무료급식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멀리 있는 복지관까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간혹 옛날 회사 후배를 만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강상무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부하 직원이었던 김 부장이 저를 보고 놀라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그저 늙은이야. 공짜 밥이면 고마운 거지.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의 점심시간은 생각보다 활기차고 따뜻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강상무, 강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민석씨, 민석이라고 편하게 부릅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제가 상무였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던 회사도 이제는 합병되어 이름이 바뀌었고 그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많이 은퇴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 로비로 나오면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림 그리기 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예술에 관심이 없었는데 왠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림 그리기 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는 제 그림을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린 그림이 복지관 전시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자책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아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 왜 주식에 투자했을까? 왜 더 일찍 일자리를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만난 이웃들 덕분에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춘자 씨와는 이제 가끔 영화도 보러 갑니다. 그녀도 저처럼 혼자가 된 지 오래된 분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지내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둘째 아들 태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복지관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희도 살기 힘들잖아.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태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월급 350만 원 정도 받는데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만 받고 실제 도움은 사양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식사하자고 했죠. 큰아들 민호는 사업 실패 후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채가 남아 있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가끔 통화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만 잘했어도. 하지만 저는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야. 뭐든 해봐야 아는 거지. 너는 도전이라도 했잖아. 그렇게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그때 퇴직금을 더 현명하게 관리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인생은 뒤돌아보며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제 생활은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복지관에서 아침에는 그림을 그리고 점심에는 무료급식을 먹고 오후에는 가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원 청소를 합니다. 월급 22만 원은 적지만 그래도 무언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158만 원이라 대부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총 185만 원으로 혼자 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1억 원입니다. 처음에 강남 아파트 판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전세금을 돌려받아도 다시 집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돈을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버렸으니까요. 가끔은 예전 상무 시절 동료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여전히 넉넉하게 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저처럼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자녀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꽤 많더군요. 강상무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뭐. 자식 위에 살다가 이 꼴이야. 전에 같이 일했던 박 부장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세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가끔 복지관에서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은퇴 후 자산관리의 중요성, 퇴직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같은 것들이요. 강민석 선생님 또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노후 준비 교육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실패와 후회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석합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은 제 과거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S그룹 상무였던 사람이 이제는 무료급식을 받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원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존심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이 아니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식비가 더 들 텐데 그건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공원 청소가 비록 22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과거 직장 후배들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강상무님 정말 그렇게 사세요? 그런 질문에는 이제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이게 내 현실이야. 부끄러울 것 없어. 제가 배운 것은 나이 들어서는 자존심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무료급식을 먹는 것이 창피하다고 해서 굶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은 가끔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등산도 갑니다. 68살이지만 아직 산은 오를 만합니다. 민석 씨 오늘도 팔팔하네. 김춘자 씨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등산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 그림 그리기 반에서는 이제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른 노인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보람찹니다. 강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기쁘게 도와드립니다. 예전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가르치던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새로운 전시회 준비도 합니다. 제 그림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지역 노인 미술대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상도 받았습니다. 상금 10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복지관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요즘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국민연금 158만 원, 기초연금 5만 원, 노인 일자리 22만 원. 합해서 185만 원의 수입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의료비 8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이렇게 고정 지출이 68만 원 정도 되니 남는 돈은 117만 원입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점심은 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아침과 저녁은 간단하게 해먹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식비로 씁니다. 나머지는 옷이나 생필품,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꼭 저축합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또한 복지관에서 알게 된 정보로 노인 대상 여행 프로그램도 신청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전국 곳곳을 다니는 프로그램인데 한 번 가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1년에 3번 정도는 여행을 다닙니다.
그것이 제 작은 낭비이자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봉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S그룹 상무였단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영원히 그런 건 아니지. 퇴직 후에 돈 관리 잘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젊은이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미래를 잘 준비해야겠네요. 저는 그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돈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단다. 이제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복지관 무료급식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과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걸린 제 그림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강민석 작가의 노을. 그렇게 제 이름이 써진 작품 옆에는 작은 빨간 점이 붙어 있습니다. 판매 완료라는 표시입니다. 누군가 제 그림을 3만 원에 사갔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 작품을 누군가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그림처럼 다양한 색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요. 실패와 후회라는 어두운 색, 성공과 기쁨이라는 밝은 색.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만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실패와 좌절도 제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내의 사진을 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항상 일에 치여 살았고 은퇴 후에는 돈 걱정에 시달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립니다. 강 선생님이 오시니 정말 반갑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보람찹니다. 가끔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도 합니다. 저는 노래를 꽤 잘하는 편입니다. 회사 다닐 때도 회식 자리에서 항상 첫 번째로 불렀던 남행열차를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부릅니다. 우와, 민석 씨 노래 실력이 대단하네요. 김준자 씨가 박수를 치며 말하면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아들 민호가 지방에서 올라와 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됐어요. 매달 생활비 좀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먼저 빚부터 다 갚아.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만 잘했어도. 그런 말 하지 마.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비록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렸지만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돌아가기 전에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용돈이라도 받아주세요. 봉투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생각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가 잘 쓸게. 그 돈으로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오래된 피처폰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수다도 떨고 자식들과도 영상통화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68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지만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기초검진이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S그룹 상무로 일할 때는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는 월급 5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명절 보너스와 성과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아내의 병원비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해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관 무료급식을 먹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 한 끼를 무료로 먹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은 제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나누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중학생들에게 제 경험과 교훈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보람찼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하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지. 하지만 가장 큰 후회는 건강할 때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거야. 일만 하다가 정작 인생을 즐기지 못했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 관장님은 제게 정기적으로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강민석 선생님의 경험은 정말 값진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한 달에 한 번 2시간 강의를 하고 5만 원의 강사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제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국민연금 158만 원, 기초연금 5만 원, 노인 일자리 22만 원, 강의료 5만 원, 총 19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복지관 무료급식 덕분에 식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요.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1일 여행으로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1만 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중턱에서 바라본 경치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내년에는 제주도로 여행 가자. 김춘자 씨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달 5만 원씩 제주도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꼭 제주도에 가볼 생각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점심 식사 후에 가끔 건강 체조 시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기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앞줄에서 열심히 따라합니다. 건강 체조를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제게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건강 체조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저보다 5살이나 많은 73이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더욱 열심히 체조를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다 보니 예전의 우울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무료급식도 먹기 싫었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복지관이 제 제2의 직장이자 가정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 배운 것들, 나눈 이야기들이 제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오늘도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로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민석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그림 전시회 소식을 듣고 왔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제 그림이 지역 신문에 소개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S그룹 상무였던 과거부터 현재의 생활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강 선생님, 저도 노후 준비에 대해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런 질문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립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다 쓰지 마세요. 꼭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 실패와 후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이제 저는 복지관 무료급식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강의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더 이상 허리를 굽히고 걷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비록 무료급식을 받는 노인이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하니까요. 이것이 68살 전직 대기업 임원 강민석의 솔직한 고백입니다.